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현대모백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오늘 약간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오다가 오후장 다시 한번 지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뭐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든 아니면 윗꼬리를 만들어주든, 아니 이렇게 길게 생선가시를 만들어 놨는데도 이거를 기어이 여러분들 말아 올려서 이걸 메꾸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만큼 현대모백스가 아직 내재된 엔진의 동력이 강하다라는 반증이에요. 흔들릴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게 되겠죠. 어제도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이 소통방에 많이 입장하셔서 정말 이 용쟁호투처럼 열띤 토론을 벌이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대모백스가 이 기사죠. 이제 계속 제가 이 기사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현대모백스에 있어가지고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현대모백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클린룸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얼마 공급하고 시작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서 장비 공급에만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 유지 보수에 대해서, 이게 이제 MRO가 되겠죠. 우리 뭐 조선주 MRO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MRO 같은 개념인데, 자, 여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 많이 정말 열띤 토론을 벌이셨는데, 일단 소통방에서는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더 매수하셨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장비를 단순히 많이 납품을 하는 게 장땡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MRO 마진이 더 잘 나오는지, 요거 좀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은요, 누구의 엉덩이가 무겁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이제 OHT 로봇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뉴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공장의 천장에다가 막 이렇게 뭐 움직이는 로봇들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뉴스가 나올 때 그 로봇이에요. 그 로봇이 이제 현대모백스가 제조를 한다라는 건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일단은 이겁니다. 지금 사측에서는 이제 이 제품이 거의 다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품 개발 거의 다 완료됐다. 자, 그럼 이게 일단 이게 무슨 뜻이냐? 거의 완료가 됐다라는 게 함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제 지인, 반도체 쪽에 좀 오래 일한 지인이 있어요. 지금도 뭐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인데, 이 제품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쪽에서 생각하는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모스부호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주문만 해라 이런 뜻이래요. 주문만 해라.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퀄 테스트도 어느 정도 끝났고 삼성의 검증도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러한 단계를 지금 넘어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주문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퀄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것은 매출 발생 시점 자체가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리스크는 거의 소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품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봤을 때 첫 수주가 이제 얼마가 나올 것이냐,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데 최소 500억 시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고작 500억?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게 뭐 한 1200억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요 부분인데, 정리를 하자면은 한 개의 팹에서, 이 팹이라는 게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 P1이라는 팹 공장 하나부터 P6라는 공장까지 있어요. 이게 공장 하나하나를 팹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공장에서는 많이 매출을 낼 경우에는 1200억이고 적게 매출을 낼 때는 최소 500억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장비 공급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 아니면 MRO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거 여러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100억 나와도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뭐 500억이 나오든 1200억이 나오든 이 중간값이 나오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모백스가 일단 계약이 터지는 시그널이 일단 포착이 됐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현대모백스의 몫이 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요. 자, 왜냐면은 유지보수 때문에 장비의 호환성이 각 공장마다 일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1이라는 공장은
A라는 기업의 이 로봇을 썼고, 그리고 P6라는 공장은 현대무백스의 로봇을 썼어.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A라는 애들이 지금 유지보수가 힘들대. 근데 현대무백스가 얘네 거 장비를 유지보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어. 근데 갤럭시가 고장났는데 아이폰 대리점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삼성전자를 이걸 굉장히 우선시한다는 거. 왜? 반도체라는 공정이 1분만 빠그라지더라도 수백억을 날립니다. 반도체 공정이 1분만 멈추더라도 수백억을 날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천장에 있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로봇들, 이 로봇들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은 이 공장 내부에서의 비중이 80%예요. 혈관이라니까요. 동맥경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우선적으로 따지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다이후쿠, 일본의 다이후쿠가 이거를 다 먹었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랑. 근데 지금 현대무백스가 이거를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 퀄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이후쿠 쳐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이후쿠 쳐내고 이 빈자리에 현대무백스 모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집중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유지보수가 이게 여러분들 로봇계 알테오센이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굿즈가 커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500억을 수주를 따더라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현대무백스는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는 장비 호환성이라는 게 지금 붙는 이게 따라붙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수주가 또 자동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500억이라 뭐 이런 수주 잔고 여기 우리가 숫자에 갇히면 안 돼요. 이 뒤에 숨겨진 10년짜리 반도체 고속도로 통행권을 봐야 됩니다. 시장은 분명 현대무백스에게 이렇게 물을 거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야 장비 얼마 팔았냐. 장비는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한 트로이 목마일 뿐이에요. 트로이 목마. 일단 깔아놓으면은 현대무백스는 10에서 20년 동안 고마진 유지보수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 제가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린 게 뭐 에코포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현대무백스 프로그램 매도세 분석해드리고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유지보수. 현대무백스 전략. 보시면은 단일 팹 한 개당 공장 한 개당 연간 유지보수 매출은 552억 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비 수주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장비 수주가 뭐 얼마 처음 수주예요. 처음 수주. 첫 장비 수주가 500억이 나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그게 나오면은 나머지 다 이렇게 도배가 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지보수가 더 커요. 그래서 반도체 로봇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단일 팹당 연간 유지보수 영업이익이 마진율 35%거든요. 193억 원. 마진율이 35%예요. 마진율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P1에서 P6 전체 가동이 되면은 10년 누적 유지보수 매출이 3조입니다. 유지보수 MRO로만. 조선 MRO보다 더 이거 짭짤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보다. 그래서 P1에서 P6 전체 가동 시 10년 누적 유지보수 이익, 영업이익 1조 1601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어요. 이것도 제가 뭐 대충 뭐 돌린 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시뮬레이션 변수 다 넣어가지고 얻은 보수적인 값입니다. 이게 보수적인 값이에요. 장비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유지보수는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멈춰야 되고 1분만 멈춰도 수십억, 수백억 손실이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현대무백스의 유지보수 대응력 자체가 진입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유지보수 대응력 자체가. 현대무백스는요. 장비만 깔아놓으면은 아무것도 새로 팔지 않아도 3천억 이상의 고마진 유지보수 매출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바이오 기업들 보세요. 기술 수출하잖아요. 기술 수출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임상성공해서 글로벌 빅파마가 따박 로열티 챙겨주잖아요.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거예요. 바이오계의 알테오젠급입니다. 자, 왜 현대무백스 장비가 깔려있는데 다른 회사에게 또 수리를 맡길 수는 없어요. 독점적 지위를 가져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클린룸 장비 수주는 명함입니다. 명함. 우리 명함 나눠주듯이 여러분들. 근데 유지보수는 인감도장이에요.
명함을 뿌리는 이유가 인감 도장을 찍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말씀을 드린 게, 문제가 없어요. 엉덩이가 무겁지 않은 게 문제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 공급,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최소 주당 순이익인 EPS를 323원에서 775원까지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배 성장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현대모백스의 연간 재무입니다. 연간 재무 보시면은요. 여기 EPS가 나오죠. 올해치가 164원이에요. 자, 164원. 자, 그럼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좀 때려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번 지금 현재 전망되는 EPS가 164원인데 삼성전자 공급은 최소 323원의 EPS를 증가시킨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323원을 더해주면은 487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봇 PER, 여러분들, 로봇 PER 50배만 때려보자고요. 얼마입니까? 주당 24,350원이죠. 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럼 487원에다가 40배만 곱해보자고요. 그냥 19,500원, 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계속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대로. 얘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밀려봤자 얘는 11,500원이라고. 밀려봤자. 자, 우리 계산기 또 때려봅시다. 밀려봤자 얘가 지금 현재가가 13,600원이라고 보고 11,500원입니다. 밀려봤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5%예요. 그렇죠. 현재 주가에서 밑으로 작살 나봤자 마이너스 15%입니다. 근데 자,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 19,500원. 손실 날 수 있는 확률이 밑으로는 마이너스 15%야.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43%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손실보다 먹을 수 있는 폭이 3배는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거 황금 손익비 구간이에요.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통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겁지 않은 게 문제다. 다른 거 뭐 다 지금 의미가, 현대모백스는 삼성전자 향의 호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그 준비 과정 중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통방 이제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셔서 열띤 토론 벌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정보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에 팔지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셔서 그럼 얼마 수익이네? 요렇게 여러분들. 이미 다른 저보다 분석 더 잘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세요. 그 주주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계산기 때려줘서 그럼 이 가격부터 분할매를 해야 되겠네. 이런 것까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손가락 계산기만 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팔면 몇 프로 수익인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어제 분석을 하다가 현대모백스 급등 초기와 유사한 주식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무료입니다. 네, 무료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서 밥상 다 차려놨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 뭐 고기 반찬. 나는 해산물 좋아한다. 나는 야채 좋아한다. 뭐 드실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나는 그냥 문자로만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대모백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